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 조문. 이런 조문이 없기는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건 조라고 읽습니다. 103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건 1항, 2항 이렇게 읽어요. 그다음 1점, 2점 이렇게 돼 있는 건 호라고 있습니다. 호, 2호, 2호. 그다음에 가점, 나점 이렇게 되는 건 목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조, 항, 호, 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쭉 읽어볼까요? 103조, 1항, 2호, 나, 목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 103조 조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에요? 사회질서가 높은 개념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돼 있네요. 그럼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다. 사회질서가 높은 개념이다. 이건 국어죠. 국어 문제잖아요. 국어. 뭐가 높은 개념이에요? 그럼 7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기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기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 살인, 상해, 폭행, 협박하고 범죄 중에는 뭐가 더 높은 개념이죠? 범죄죠. 이런 걸 다 통틀어 뭐라 그래요?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강도, 강간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범죄라고 하니까 요 기타 뒤에 있는 게 높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한 예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질서가 상위 개념인 겁니다. 조문에다가 써두기 바랍니다. 선량한 풍속에다가 예시, 그리고 사회질서에다가 상위 개념, 기타 뒤에 있는 게 높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동그라미하고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었죠. 두자 뭐였죠? 목적. 목적, 내용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칠판 볼까요? 이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196페이지 볼까요? 196페이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와보실까요? 자, 거기 보시면 중간에 108조 된 거 찾으세요? 108조. 이게 통정오의 표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8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1항, 2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 다음 2항 읽어봅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 밑줄 합니다.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밑줄 하시고요. 이렇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하는 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라고 씁니다. 다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하는 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다음 주에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이 통정오의 표시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통정오의 표시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나올 때마다 잘 구별해서 외워야 됩니다. 통정오의 표시는 이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무효인 거예요? 상대적 무효.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189페이지로 오셔서 그럼 지금 반사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죠. 그럼 그 뒤에 무효로서 선의의 제담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103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무효 동그라미 하고 그럼 이 무효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103조에는 없으니까 얘는 뒤집어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적 무효라고 그럽니다. 쓸까요?
절대적 무효.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7번 다시 올까요? 펜 놓고 이제 보세요. 그럼 어쨌든 요 103조 내용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배일세에 반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뭐가 사배일세에 반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까 학설과 판례가 유형을 많이 만들어 뒀어요. 범죄 저지른 것처럼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무효. 그다음 인륜에 반하는 행위 무효.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거 또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이런 거 다 무효. 여러 가지 유형을 많이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그중에 기초과정에서 꼭 배워야 될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첩계약 사례 한번 해봅시다. 첩계약 사례. 이 사람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바람은 남자가 많이 펴요, 여자가 많이 펴요? 뭐가 좋을까요? 남자가 좋을까요, 여자가 좋을까요? 많이 봐서 몰라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니까 갑이 남편이라고 칩시다. 갑 남편이고 을이 이제 법률상 처예요. 갑 이 사람은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병의 이름 뭐죠? 이거 어떻게 읽죠? 이게 첩이란 뜻이야. 여자 위에 서 있는 여자다. 그래서 첩 이렇게 읽습니다. 첩.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남편이고 얘가 처예요. 그럼 처와 바람이 난 이 남자는 뭐라 그러죠? 정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첩, 정부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배우자가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고 뭐 살림 차리고 애 낳고 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첩계약에 기해서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준 거예요. 내용 아시겠죠? 첩계약을 맺고 갑이 병한테 아파트 한 채 줬다는 겁니다. 엊그제 또 질문할 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첩계약을 하면 그 젊은 친구인데 첩계약을 하면 무조건 또 아파트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딴 데 가서 좀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첩계약 하자마자 주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뭘 해줘요? 내가 아는 판례를 다 말해줬는데 처음에는 뭘 사주죠? 맛있는 거 사주죠. 맛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거 사주죠. 그 다음 뭐 사줘요? 그 다음에 짠 것도 시작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그 다음 뭐 사주죠? 그 다음에 가방 사주죠. 가방 사주고. 그 다음 뭐 사줘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하나 주고. 아파트 하나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첩결 사례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 판례도 꽤 많아요. 하갑신 아직도 판례 많아요. 자, 그러면 요 첩계약과 같은 건 얘는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법률행위 내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따라서 첩계약은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첩계약의 무효인 이유는 얘는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니까 요 계약은 아까 읽어봤듯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얘는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 자, 그다음에 이 첩계약이 무효인 건 맞는데 그러면 첩계약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첩계약이 무효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경제 질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질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뭘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일부 일처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런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다음에 첩계약을 하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면 되고 첩계약에 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러죠? 요 용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급여라고 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103조 밑에 보면 746조 조문이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럼 746조는 보니까 중간에 그러나 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나 라는 말이 있고 그러나 앞에 있는 건 본문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뒤쪽에 있는 건 단서라 그래요. 즉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본문만 좀 읽어보겠어요. 746조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수업은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해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그 뭘 이렇게 읽어봅시다, 뭐 찍어봅시다, 오해 X 이렇게 할 때 그냥 조용한 학원도 있고요. 조용한 학원도 있고 시끄러운 학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학원은 합격도 조용해요. 네, 조용한 학원은 합격도 조용해요. 그래서 합격생이 없어요. 조용해요. 근데 시끄러운 학원은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학원은 작년 야간반이 그랬죠. 작년 야간반. 그 오전반도 야간반. 그러니까 OX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 막 OX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렇게 막 너무 업된 분위기를. 근데 합격률이 3배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라요. 뭐 읽어보자 얘기하면 크게 읽어보고 그다음 일단 그 찍어보는 거 반드시 찍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좋은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겸손하잖아요. 또 너무 겸손한 사람도 그 마음속으로는 찍으셔야 돼요. O인지 X인지 찍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내용에 팍팍 꽂히거든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46조 읽어보겠어요. 시작.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단 못한다 동그라미 하시고 결국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 단서 그러나 찾았어요? 자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반환 청구 동그라미 그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 청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올까요? 다시 첫 계약은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 그 다음에 요 첫 계약에 기해서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갑을 병 중에 누구일까요? 무효 주장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갑을 병 중에 누구예요? 물론 의리 그 드라마에서 의리 들고 난리치죠. 드라마에서는 의리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원래부터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죠? 갑에게 있었던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에 무효를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은 병 노화 체결한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어서 무효니까 다시 건물을 나한테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첩계약과 같은 요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아주 나쁜 행위를 한 거니까 갑이 반환 청구하는 걸 허용해줘야 돼요. 허용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으로 하여금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 결과 생길까요? 첩계약 맺고 아파트 줬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파트 다시 빼는 거죠. 다시 또 첩계약 맺고 아파트 줬다가 또 돌려받고 또 첩계약하고 돌려주고 또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 첩계약이 횡행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 법률행위 같은 아주 나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자. 그래서 만든 규정이 불법원인 급여인 거예요.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가 아까 본문 746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다음 단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첩계약 사례는 본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단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본문이 적용되는 거죠. 단서는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서가 뭐죠? 단서가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물건을 준 사람이니까 이름이 뭐가 될까요? 갑은 급여자. 그러니까 병은 물건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익자. 그럼 이 첩계약 사례는 불법의 원인이 갑과 병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병에게만 있는 거예요? 첩계약 사례는 불법의 원인이 갑과 병 모두에게 있다. 병에게만 있다. 아셨죠? 이게 같이 조절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이 갑과 병 모두에게 있는 경우지 병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적용돼요? 본문만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갑이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할 때 법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법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밑에 첩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법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반사적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사적 법률행위를 할 때는 1번, 그다음 2번, 3번이 늘 세트예요.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에 그 불법원인 급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법에 위반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만 말하는 겁니다. 불법원인 급에서 말하는 불법은 오로지 뭐만 말한다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급여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 개를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세 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 불법 원인 급여,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 다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원인 급여,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얼만큼 집중해서 수업을 잘 받았는지 요 결말 부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릴 때 이게 탁탁 생각이 나면 집중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말로 잘 하기 어려우면 다음 주는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받아보시기 바라요. 아까 처음에 이제 민법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민법의 뜻?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 나보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라서 법 규범의 특성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강제성. 법률 관계하고 정반대되는 단어는 뭐였죠? 얘는 인간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는 거.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이 법률관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한 순서를 거친다 그랬죠. 그 순서 세 가지가 뭐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즉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눴죠. 법률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뭐와 뭐로 나눴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눴는데 이건 어떻게 나눈 거예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하고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건 법률 규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다음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법률행위 공부한 거예요. 취소하는 행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단어 뭐예요? 의사표시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뜻이 뭐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한 번 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다음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당사자가 뭐한 대로 두자 의유 원하는 대로 바라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을 또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립 요건의 3개, 효력 요건의 3개. 오늘 이걸 공부한 거예요. 성립 요건의 3개가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 첫 번째는 당사자가 능력 3가지 갖춰야 되죠. 능력 3가지가 권리인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4가지죠.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있고 능력 갖추고 확가적사 갖추고 갑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의혹한 것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과 대건지구의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는 뭘 말한다? 내자.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법률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4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확정성인데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그다음 두 번째가 가능성이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상대방에게 생긴 신뢰에게 손에 물어주는 경우 있었죠. 그 제도 이름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법률행위는 유효죠. 다만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으면 무슨 문제로 다룬다.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루고 태풍처럼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로 다룬다. 위헌부담. 이 제도를 딱딱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법성에 두 개 공부했죠. 단속법규, 효력법규. 단속법규는 뜻이 뭐예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이라서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유효. 효력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까지 모르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검토했던 게 사회적 타당성이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요 반사적 법률행위 대표적 예로 배운 게 첩계약 사례입니다. 첩계약 사례. 용어 3개 똑같은 거 뭐죠? 용어 3개 연결된 거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원인 급여, 반사적 이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